성자라 불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결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손녀뻘 되는 젊은 여성들과 같은 침대에 누웠죠. 그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추앙하는 그 사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성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여성을 억압했으며 심지어 나치에게 무장 포기를 권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감춰온 간디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869년 10월 2일)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남자는 인도 포르반다르 지역의 고위 관료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역 수석 장관이었고 어머니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어린 간디는 어머니로부터 검소함과 자기정화, 채식주의, 비폭력이라는 가치관을 배웠는데 이런 가치관이 훗날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핵심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위선이 되기도 했거든요. 청년 간디는 법률 공부를 위해 런던으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술과 고기와 여자를 멀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거리 한편에는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넘쳐났고 영국의 산업적 부가 모든 런던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간디는 직접 목격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빈곤을 받고 동시에 활발한 사회운동도 목격했으며 이 경험은 그가 남아프리카로 건너가면서 본격화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교육받은 법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부색 때문에 특정 인도를 걸을 수도 특정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한 번은 1등석 기차 칸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졌고 또 한 번은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호텔에 투숙할 수 없었고 이런 차별이 계속되자 간디는 분노했거든요. 자신을 영국인만큼이나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피부색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간디의 저항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는 비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으며 1906년 더반에서는 한 폭도들이 그를 린치하려 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수년간 남아프리카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그가 인도로 돌아갈 때 한 남아프리카 백인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가 우리 땅을 떠났다. 영원히 떠나길 바란다. 이 말에는 당시 백인들이 간디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본격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는데 1922년 3월 10일 체포되어 2년간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죠. 석방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1930년에는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을 이끌었는데 이것은 영국의 소금 독점에 항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간디는 수백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24일 동안 380km를 걸어 바닷가에 도착해 소금을 만들었죠. 이 상징적인 행동은 전 인도의 불복종 운동에 불을 지폈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1932년에는 감옥에서 카스트 제도 최하층인 불가촉 천민들의 권리를 위해 단식 투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전 인도인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대가로
자치권을 요구했고 약 9만 명의 인도인이 전사했으며 총 250만 명이 전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간디는 인도에서 물러가라 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디는 분단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듬해 1948년 1월 힌두 극단주의자의 총에 암살당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간디는 정말 완벽한 영웅인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평생을 바쳐 싸운 위대한 인물이며 비폭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린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디를 악인으로 단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해온 기록을 함께 놓고 보려는 겁니다. 간디는 1947년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5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최대의 범죄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도살자의 칼날에 몸을 바쳤어야 했다.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어야 했다. 그랬다면 세계와 독일 국민을 깨웠을 것이다. 어차피 그들은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은가. 당시 그는 500만이라 말했지만 실제 홀로코스트 희생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죠. 비폭력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결과 그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발언으로 간디는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간디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끝없는 증오의 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희생자들이 비폭력으로 대응하면 가해자의 양심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는 진정한 용기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맞서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치라는 체제적 악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논리였습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 대해 비폭력은 오히려 희생만 키울 뿐이었거든요. 나치가 영국을 폭격하고 있을 때도 간디의 생각은 똑같았는데 그는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그것은 당신이나 인류를 구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소.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초대해서 당신들이 소유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하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 집을 점령하려 한다면 비워주시오. 그들이 자유롭게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학살당하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충성은 거부하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각국 정부가 간디의 말을 따르고 무장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더 확대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이 더 끔찍하게 들리는 이유는 간디가 사실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2018년 가나의 한 대학에서는 간디 동상이 철거되었고 트위터에서는 간디는 무너져야 한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간디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권운동가로 기념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 아니었나요? 문제는 간디가 누구의 권리를 위해 싸웠느냐입니다. 그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쓴 글들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는 백인들이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인종이어야 한다고 썼고 흑인들을 지칭할 때 카피르라는 비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04년 편지에서는 이렇게 썼죠. 카피르들이 인도인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 나는 매우 강하게 느낀다. 그는 흑인들이 인도인들과 접촉하면 질병이 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인종 탓으로 돌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간디가 남아프리카 식민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그는 더반 우체국에서 인도인들이 흑인들과 같은 줄에 서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인도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줄에 서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흑인들과는 함께 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도 차별받는 입장이면서 다른 사람은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간디가 싸운 건 인권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권리였던 겁니다. 1906년 줄루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디는 영국 편을 들었고 이것을 카피르들의 반란이라고 불렀죠. 그들이 게으름과 벌거벗음 속에서 산다며 영국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고 심지어 반란 진압에 의료 봉사단을 조직해서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나중에 생각을 바꿨다고 변호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는 끝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중하는 용어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프리카를 떠날 때도 그는 단 한 명의 아프리카인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가라고 자처하던 사람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우면서도 동시에 차별과 인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거든요. 자신이 당한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했던 겁니다. 공적인 삶에서 이렇게 결함이 있었다면 사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더욱 기묘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디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캐주얼한 성관계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고 38세에 금욕 생활에 들어갔죠. 13세에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성관계를 완전히 끊었는데 성적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영적 완성의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영국의 가디언지는 간디가 미혼의 젊은 여성들과 이상하고 조종적인 시시덕거림을 했다고 보도했을까요? 왜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무너뜨렸을까요? 답은 간디가 인종평등뿐만 아니라 성적 순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서도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상을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인도 소수자 조직이라는 단체가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그 단체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여성 대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고 말했고 그가 국가의 모델로 보여준 삶은 금욕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손녀뻘 되는 조카들과 다른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성차별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과 소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권력관계 속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평화의 사람이자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고 칭송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평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때는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간디는 피임에 반대했는데 단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동물적 열정을 길들이는 방식의 피임만 괜찮다고 봤죠. 그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두뇌가 약해지고 균형을 잃고 사실상 정신적, 도덕적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욕을 악마화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노년기에 접어들자 그는 젊은 조카딸에게 자기 침대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동물적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70대 노인이 10대 소녀를 침대로 부른 겁니다. 그는 이것을 브라마차리아, 즉 완전한 금욕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죠. 진정한 금욕은 유혹이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극복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의 대상이 된 젊은 여성들은 간디의 제자이자 추종자들이었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권력관계에 놓여 있었거든요. 나쁘게 보이긴 했지만 간디는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했죠. 그것은 성적 욕망에 대한 그의 정복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까운 제자가 간디의 금욕 실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간디가 이런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슈람을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멈추지 않았죠. 이 실험에는 조카 딸뿐만 아니라 아슈람의 다른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옷을 벗은 채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함께 목욕을 하기도 했죠. 이것을 순결 실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적 수련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아내 카스투르바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는 간디가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말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을 그녀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1944년 카스투르바이가 심각하게 아팠을 때 의사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권했지만 간디는 거부했는데 서양 의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주 후 간디 본인이 맹장염으로 아플 때는 서양 의학의 수술을 받아들였거든요. 자신의 신념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강요한 겁니다. 간디는 2주간의 금욕 실험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성고와 젠더에 관한 그의 보수적인 믿음 때문에도 마찬가지죠. 거리에서 남자들에게 공격당한 두 여성에 대한 그의 해답은 그녀들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서 남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는 남자의 문제에 대해 여자를 탓한 겁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죠. 심지어 그는 여성의 월경 주기가 실제로는 여성의 성욕에 의한 영혼의 왜곡의 표현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성적 타락의 증거로 본 겁니다. 간디는 또한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고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운동을 위해서였죠.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나 권리 신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성들은 간디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작 간디 본인은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디는 젊은 여성들을 착취했고 여성을 억압했으며 특정 인종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는 선한 일을 했고 세상을 실제로 바꾼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인도를 독립시켰고 비폭력 운동의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줬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간디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그들의 업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모순도 함께 봐야 하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역사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교과서는 영웅을 만들고 동상은 위대함을 기념하지만 진실은 항상 더 복잡합니다. 역사의 영웅들은 대부분 완벽하지 않죠. 그들도 인간이었고 인간은 실수를 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간디는 분명 인도 독립에 큰 역할을 했고 비폭력 운동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의 방법론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부터 넬슨 만델라까지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인간이었고 그 결함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업적은 인간의 결함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있다고 해서 업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는 성자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결함 있는 인간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정직한 평가일 겁니다.